울버햄튼 1대2 역전패. 황희찬,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활약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교체 출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다. 울버햄튼은 16일 새벽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EPL 4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2로 뉴캐슬에 패배하며 승리를 놓쳤다. 이번 패배로 울버햄튼은 시즌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승 1무 3패의 부진에 빠졌으며 승점 1점으로 강등권인 리그 18위에 머물게 되었다. 반면 상대팀 뉴캐슬은 4경기 연속 무패 3승 1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승점 10점을 기록, 리그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에 앞서 황희찬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어 9월 A매치 기간 동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출전했다. 특히 지난 10일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26분 장크리너 벨레가르드를 대신해 교체 출전했다. 황희찬은 남은 경기 시간 동안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황희찬에게 평점 6.5점을 부여했다. 경기 초반 울버햄튼은 전반 36분 마리오 르미나의 역습골로 리드를 잡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후반전 들어 뉴캐슬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반 30분, 파비안 시어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후반 35분에는 하비 반스가 멋진 원더골을 성공시키며 뉴캐슬이 역전에 성공했다. 울버햄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동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뉴캐슬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번 경기 결과는 울버햄튼에게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팀이 어떻게 반등할지 주목된다. 울버햄튼의 이번 패배는 팀의 향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부진한 성적은 팀 내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감독과 선수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강등권에 위치한 울버햄튼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지 않으면 리그 중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팬들의 기대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울버햄튼은 공격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수비의 불안정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황희찬과 같은 핵심 공격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증명한 황희찬이 앞으로 울버햄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울버햄튼의 다음 경기는 팀의 성적뿐만 아니라 감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울버햄튼이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팀은 자신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활약 중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 32, 이 경기 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에 패배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토트넘은 15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EPL 시즌 4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0대1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경기를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이끌었다. 볼 점유율 63%, 마이너스 37%, 슈팅 수 15개 대 7개로 통계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후반 19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결승 헤더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다. 경기 내내 풀타임을 소화했던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시즌에도 세트피스로 2골을 내주며 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런 패배는 정말 고통스럽고 팬들도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며 다짐했다. 특히 골 결정력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 분석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릭 라이트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이 이날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젠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였다. 반면 아스널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세트피스로 18골을 내주며 이는 EPL 전체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기록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세트피스 전략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트피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팀들처럼 철저하게 세트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경기를 잃게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다음 경기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토트넘은 경기를 압도하고도 세트피스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귀중한 승점을 잃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모두 이를 인정하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트넘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리그에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트넘은 이번 패배로 인해 EPL 순위에서 하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점은 여전히 뚜렷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더 강력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며 팀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 문제는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팬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들도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상위권에서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무사히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계속해서 제 기량을 발휘해야만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팀의 사기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손흥민과 같은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결국 토트넘이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세트피스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강력한 수비력을 갖추며 리그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EPL은 경쟁이 치열한 리그인 만큼 매 경기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